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경제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2006년 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새 정부가 친미로 돌아서자 이를 위협하기 위해 중부 유럽과 서유럽을 통하는 송유관을 폐쇄하고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다. 1970년대 초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구소련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이 전쟁은 1차 오일 쇼크를 불러왔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석유 자원을 국유화한 아랍의 주요 산유국들은 1973년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에서 원유 고시 가격을 1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량을 전월 대비 5%씩 감산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일으킨 석유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4배 폭등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한순간 쇼크에 빠졌다. 하지만 오일 쇼크가 반가운 나라가 한 곳 있었다.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던 구소련은 석유 가격 급등 덕에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유가 급등 덕에 엄청나게 늘어난 국부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국의 비효율적인 산업을 보조하거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등 잘못된 정책에 소모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조치는 계속해서 미루어졌고 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빈부격차는 극심해졌다. 석유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소련이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자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2년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국가안보 결정 지침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 실린 작전의 목적은 소련이 생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를 공격함으로써 구소련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가 구소련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를 이용한 공격이었다. 석유는 구소련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석유 전쟁이 성공해서 소련 경제가 붕괴되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정치적 분쟁이 발발할 것이 분명했다. 이 점을 이용하면 핵전쟁을 하지 않고도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계산했다. 1983년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구소련산 천연가스 구매를 줄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소련이 첨단 기술을 발판으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방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해 대소련 기술 수출도 금지했다. 만반의 준비가 완료되자 미국은 소련 석유 산업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석유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폭락시켰다. 유가를 하락시키면 소련의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다. 이때 미국과 동맹국의 언론들이 소련의 국가 채무 상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지원 사격을 해주면 구소련 경제에 일시적인 신용 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소련 경제의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 다른 나라들이 구소련에 대한 여신 제공을 꺼리면 소련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미국은 당시 오펙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 유가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해 준다면 미국은 첨단 무기 등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거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로서도 미국의 권유에 따라 석유 가격을 하락시키면 유럽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하던 천연가스를 대신해서 자국의 석유 수입을 늘리게 될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었다. 미략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격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4배로 늘렸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도 전략적 비축유의 구매량을 하루 22만 배럴에서 35%가량 줄였다. 서유럽과 일본 등에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서 유가 하락을 가속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유가는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졌으며 1986년 7월에 서부 텍사스 원유는 1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기까지 했다. 소련 경제의 숨통을 틀어준 미국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다. OECD 국가들에게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달러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소련이 벌어들인 달러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켜버렸다. 금을 팔아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소련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92년 1월 해체되고 말았다. 경쟁자였던 미국과 서구 진영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련을 무너뜨렸다. 미국과 미국의 글로벌 석유 회사들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냉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하면 큰 손해가 아니었다. 석유 전쟁의 다음 표적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이다. 2000년대 초에 국제 정세의 불안, 투기, 오일 피크설 등이 결합하면서 불과 7, 8년 만에 원유 가격이 7배 이상 폭등했다.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다. 구소련은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중국은 반대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직격탄을 맞는다.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입 비중은 60%대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원유 수입 비용의 GDP 대비 비중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또한 미국은 수입 석유가 대부분 기업과 개인의 수송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의 충격을 국민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더욱이 샌드 오일 덕에 미국은 이제 석유 수출국이 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2005년 기준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산업용으로 석유의 71%를 사용한다. 그리고 자국 정유사들의 석유 정제 기술 수준이 낮다. 미국은 고유가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중국에는 그럴 여지가 훨씬 적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0년 1,700만 대였으나 2020년경에는 1억 3천만 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로 4억 명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많은 수의 빌딩을 새로 짓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은 독일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4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중국의 제조업은 매년 공장 가동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GDP 대비 석유 소비량 비율이 일본의 4배, 미국의 2배가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속도로 계속된다면 원유 수입 의존율은 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극심한 에너지 쟁탈전을 벌여야만 한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석유 탐사를 해왔고 중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인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집요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반미 국가인 수단, 예멘, 이란, 시리아 등과 손을 잡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고유가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생겼다. 원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보수적인 이슬람 정부들의 부가 늘어난다. 정부는 그 돈을 이슬람 자선단체와 사원, 신학교, 개인들에게 나누어 준다. 돈을 받은 자선단체와 사원, 개인들은 그 돈의 일부를 다시 반미 테러단체에 기부한다. 유가 상승 덕에 이상한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고유가의 혜택은 미국의 우군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적군에게도 전달된다.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오사마 빈 라덴의 자금은 빈 라덴 가문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회사는 오일머니를 자금원으로 하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돈을 벌어들였다. 빈 라덴은 무너졌지만 IS가 유전을 장악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고유가 혜택이 반미 세력에게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또한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과 오펙에 대항해서 신흥 산유국과 러시아가 자원 민족주의를 외치며 경쟁자로 등장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유가 전략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상황도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유가가 최고점에서 폭락했다. 대폭락 이후 다시 오른 국제유가는 2014년 다시 폭락을 시작했다. 4차 석유전쟁이 시작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